되도록이면 쭉 가요. 자, 여러분들하고 보는 게 명제인데 단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합과 명제, 집합이 있고 명제가 있는데 이걸 명제라는 단원을 굳이 왜 집합 뒤에 붙였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가 하나의 대단원이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 명제를 집합하고의 연결성을 잡기 위해서 명제에 대해서 집합으로 전부 다 바꿔서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쓸 거야. 명제는 결국에는 집합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개념이 그 의도가 제일 강해요. 명제의 집합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제가 집합 뒤에 있는 이유는 집합의 개념으로 명제를 공부하는 뜻이야. 알았어? 자, 집합은 수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수들 또는 어떤 값들에 대한 모임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수의 집합에서 우리가 1학기 때 쓰지 않았지만 상에서 쓰지 않았지만 실수에서 답을 구하고 허수에서 답을 구하고 자연수에서 답을 구하고 이러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집합의 개념으로 그 앞에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개념을 했던 거라면 이제 거기 이 명제라는 것은 수학적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야. 무엇이면 무엇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 매번 이렇게 쓸 수 없으니 얘네들을 기호로 P이면 Q이다라고 잡고 앞에 오는 이면 앞에 있는 걸 가정 그리고 이 뒤에 오는 걸 결론이라고 해서 이 가정과 결론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명제로 만들어지는 수학적 문장은 얘네들이 참이다 거짓이다의 판별이 명확해야 됩니다. 주어지는 것은 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수나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참거짓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집합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그거야. 명제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 하자. 이게 명제의 정의야. 정의. 그리고 이 명제에 대한 구조는 가정이면 결론이다 라고 쓸 거고 이 가정과 결론 자리에 오는 P, Q를 P나 Q와 같은 이 자리에 뭐 얘네들이 참거짓을 명확히 판별을 해버리면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거는 요 PQ 속에 X라고 하는 또는 뭐 다른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를 거거든. 조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이 식 속에 문장 속에 X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X는 소수이다. X는 2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 X가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X가 4의 배수인데 X가 2의 배수이다.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고 말할 수 있지? X라는 문자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이런 X를 포함하고 있어서 집합이 필요한 거야. 4의 배수이다를 만족하는 X들을 써봤더니 4나 3이나 12와 같은 이런 숫자들이 있고 2의 배수다라고 하는 이 값들 속에 2, 4, 6, 8, 10, 12와 같은 이런 값들이 있다 보니 4는 X자리에 4를 넣어. 4가 4의 배수이면 4는 2의 배수이다.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지? 각각의 조건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얘네들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집합으로 묶고 이게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얘네들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정의 결론에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명제가 집합으로 바뀌었어요.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소수는 짝수이다라고 하는, 홀수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딱 하나의 원소 때문에 그런 거야. 2, 3, 5, 7, 11 이렇게 가는 이 소수들이 1, 3, 5, 7 하고 나가는 이 모든 것에 부분집합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맨 앞에 있는 이 하나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부분집합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이때 이 거짓이 되게 만드는 얘를 우리는 발예라고 부릅니다. 발예는 자 앞에 있는 집합이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P 가정을 만족하는 집합과 결론을 만족하는 이 집합들 사이에 이만큼 삐져나와 있었던 이것 때문에 부분집합이 안 된 거잖아. 그지? 이 자리에 있는 게 발예야. 이 자리에 있는 게 발예라고 하는 놈은 차집합에 존재하는 거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정은 만족하나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아. 그 원소를 찾으면 그게 발예인 거야. 알겠어? 발예는 차집합에 존재하는 거야. 야, 얘가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참이야. 그러면 P 차집합 Q는 뭐가 되지? P가 BQ의 부분집합이면 P 차집합 Q는 뭐가 돼? 그치? 발예가 없는 거지. 그치? 발예가 없는 거야. 그러면 참이 되는 거지. 이해가는가? 이게 명제에 대한 이야기 시작이 되는 거고 각각의 조건들에 가정만 놓고 x가 4의 배수야. 저걸 갖다가 이제 부정할 거야. 부정. x는 4의 배수가 아니야. x가 2의 배수이다. 부정하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지? 얘네들도 집합화시키면 뭐가 돼야 돼? 어떤 p라는 조건에 대한 부정을 우리는 not p라고 쓸 건데 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표현했을 때 not p의 의미는 p의 여집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여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부정에 대한 의미가 된다. 어떤 명제를 부정하세요라는 건 없어. 응? 명제의 부정이 아니라 조건을 부정하는 거야. 조건. 페이지 그 1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명제와 이 명제에 대한 부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쪽에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정의, 증명,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한 말들이 중간중간에 쓰일 거니까 정의는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용어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가? 건우라는 아이의 이름은 정의 된 거야. 외우는 거야. 내가 외우는 거야. 여러분들도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증명은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정의나 성질.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야.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 닮음, 합동, 뭐 원에 대한 성질 이거 다 알잖아 지금. 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가정으로부터 결론까지 가는 과정을 만들어낼 때 써먹어도 돼요. 저기 대학교 수학에 있는 걸 쓰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정의나 가정에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결론까지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이걸 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명. 가정으로부터 결론으로 가는 증명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좀 특별하게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귀류법이라는 게 있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과 같은 것들은 얘네들은 간접 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2학년이 됐을 때는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도 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방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간접 증명에 해당된다. 정리 이미 결정했어요. 이제 우린 뭐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이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증명을 다 해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지금 내가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 우리는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이미 밝혀진 사실. 이런 것들은 정리에 들어가는 거야.
수직이등 문선 위에 있는 점은 그 선분의 안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작도단원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작도단원에서 이미 배운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쓰는 과정들에서 쓰는 그런 성질들을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조건은 문장 속에 x를 포함해. x는 소수이다. 그러면 이것들은 x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x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3쪽에 나옵니다. 3쪽에 진리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건 속에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결론, 여기에 조건을 쓸 거니까 가정을 만족하는 집합, 결론을 만족하는 집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참이 되게 하는 x를 모아놓은 거야. 참이 되게 하는 문자의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진리집합이고, 이 진리집합들 사이에 포함관계를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할 거다. 진리집합, 어떤 그 조건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면 그 부정되어진 집합은 이제 여집합의 개념으로 쓸 거다. 그지?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의 개념으로 쓸 거다. 이게 이제 3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면 수학적 문장을 접속사로 연결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접속사 두 개가 또는과 그리고다. 또는과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P라고 하는 것과 Q라는 조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또는으로 연결해 놨으면 얘네들은 집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P 조건 진리집합, Q 조건 진리집합 사이의 합집합의 개념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P, 2고 Q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때는 P 교집합 Q라고 쓰면 되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또는이나 2고가 아니라 뭐 연립방정식의 두 결과, 연립부등식의 두 결과. 그러면 연립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 그리고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적어도라는 표현이 쓰였을 때 합집합이나 이런 개념들을 써야 된다는 말, 그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미상 해석을 했을 때 또는 뭔가 OI의 개념으로 연결되고 이고 AND의 개념으로 연결됐을 때는 얘네들이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부정이 됐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부정했어. 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여집합을 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드모르간을 써야 되지. 드모르간을 쓰게 되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을 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P가 아니고 Q가 아닌 거야. P 또는 Q를 부정하면 P가 아니고 이고 Q가 아닌 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집합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시키게 되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건 얘네들이 드모르간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는 그리고로 부정하게 되면 접속사도 바뀌게 된다. 이렇게 두 조건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가정과 결론을 연결해서 P이면 Q이다의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명제를.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Q,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Q로 표현을 할 거야. P와 Q로. 그리고 5쪽으로 넘어가면 5쪽에 이런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가정이 결론에 포함됐을 때 우리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고,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된다는 사실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참이 되는 명제들은 일반적으로 증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짓이 되는 경우는 발예를 들어 얘가 왜 거짓인지 하나의 예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짓을 증명하진 않아. 참인 명제를 증명하는 거지, 거짓인 명제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거짓인 경우를 하나만 보여주시면 된다. 알겠어? 그 거짓인 경우 하나가 바로 발예가 되는 거야. 발예. 6쪽에 보면 그죠? 이제 어떤 집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맨 앞에다가 모든, 어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과 어떤이 얘를 갖다 명확하게 이럴 때 모든이고 이럴 때 어떤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이냐 어떤이냐. 근데 이 모든에 대한 표현 방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의 표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주어져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제라는 표현을 써요. 전제. 그러니까 명제 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범위에서 생각하자라고 하는 전체 집합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집합의 기준이 맨 앞에 주어졌는데 그게 이제 부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게 부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제 명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지. 그러면 명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쟤를 부정했을 때 어떤 식의 표현으로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어떤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감각적으로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을 때 얘는 5의 의미를 갖고 어떤 실수 x라고 했을 때는 얘는 썸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것이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쟤는 하나도 빠짐없이고 얘는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로 내가 얘기할까? 여기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내가 여기다가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이 위에 거 참이야 거짓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커요. 참이야? 참이야? 얘는 거짓이야. 왜? x가 0일 때는 제곱하면 0이 되지. 그치? 그래서 거짓인 거야? 아래 건 참일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작다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에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같은 경우가 딱 하나 있지. 그치? 그래서 참입니다.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야. 모든 거 어떤의 차이는 얘는 어떤 것 하나라도 썸에 포함되는 딱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참인 거고 쟤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이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건 거짓, 아래 건 참인 거야. 알아들어? 그치? 위에 것을 부정하면 알게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다에 대한 부정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부등호에 대한 부정을 할 때는 부등호가 3개가 있는 거야. 부등호 크기를 비교하는 값에는 3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부정을 하는 과정에서 크다의 부정은 요 나머지 2개가 돼야 돼. 그래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알겠어?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가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작다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부정이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이라고 그랬잖아.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의 여집합은 나머지 2개고 2가지의 여집합은 한 가지만 남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부등호에 부정할 때 조심해야 돼. 등호가 없었으면 넣어야 되고 있었으면 빼야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크기를 비교하는 게 3가지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작다만 남는 거야. 알겠나? 좋아요. 모든 거 어떤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관계가 되고 모두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를 식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주는 거고 어떤으로 표현되어 되는 공집합만 아니면 그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다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좋아요.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12쪽으로 넘어갑니다. 12쪽. 명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용어들에 대한 설명, 가정, 결론, 뭐 조건, 부정, 그지? P면 P다 가정과 결론, 참이득의 진리집합,
그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통한 명제의 참거짓, 모든이나 어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 근데 이제 명제가 만들어졌어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 구조를 변화를 시켜보고 싶은 거야.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하여 이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건 Q하고 P하고 Q의 위치를 바꾸는 거지. 그지?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얘네들의 이름이 역이 됩니다. 역. Q이면 P이다라고 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꾼 명제, 얘를 갖다 우리는 역이라고 불러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는 얘네들을 우리가 서로에 대한 역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가 흔히 쓰는 공식들이 있죠? 공식들이 있어. x 플러스 1을 제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지. 여기다 우리가 등호를 붙입니다. x 더하기 1의 제곱이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2다 라고 이게 명제를 만들었어. 이 명제는 당연히 참이겠죠. 그리고 우리 거꾸로 이야기해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부르지. 그치? 이것도 참이지. 이렇게 둘 다 참이니까 우리 등호를 붙이는 거야. 수학에서 이 두 줄을 나타내는 등호는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으로 된다는 거야. 명제와 그 명제의 역이 모두 참일 때 이때 우리는 등호를 붙이는 거야. 좌변에서 우변, 우변에서 좌변. 우리 앞에서 집합연구 했잖아. A 합집합 B에 교집합 C를 하면 서로 다른 세 집합 사이에 다른 연산을 하니까 분배 법칙을 씁니다.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만들 거거든. 여기다가도 우리가 등호를 붙이지. 그럼 이거는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둘 다 되기 때문에 등호를 붙인 거야. 어떤 이 명제와 역이 모두 참인 경우야. 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은 명제를 우리는 명제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각각 부정해. 여기 나와 있는 걸 부정해서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을 부정해서 얘네들을 만들어 놓은 이 상태를 이건 뭐 배우진 않습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는 이 명제라고 부르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진 않습니다. 뭐 저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다시 역을 만들어. 얘를 갖다가 역을 만드는 거야. 역을 만드는 걸 낙Q이면 낙P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이 명제를 제일 처음에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부른다. 얘를 대우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역을 만든 게 이게 대우 명제인 거야. 쟤를 역을 만든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한 다음에 역을 만들어. 그럼 대우 명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대우 명제는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말이에요. 또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와. 자, 대우를 만들면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성적이 나오려면 공부를 하는 얘기죠. 대우 명제야 참 매우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거야. 물어보면 모르실 거, 까먹었을 거 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지? 너 밤에 자야지. 그래야지 키 커. 너 게임하지 말고 빨리 자. 잠을 자야지 키가 큰다? 키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는 잠을 안 잤다는 얘기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대우 명제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요놈과 요놈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차집합에 대한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때 했던 얘기 중에서 여기 하다가 여기 내가 막 하다가 이 중간에 어딘가에다가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 사이에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작은 것의 바깥쪽은 큰 것의 바깥쪽을 포함하는 상황으로 바뀐단 말이지. 맞아? 그지? 맞냐고? 그지? 자, 봐봐. 그러면 여기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P가 Q의 부분 집합이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Q의 여집합이지. 이걸 P의 여집합이지.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지. 그치?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P가 Q의 부분 집합이야.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얘도 참인 거지.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인 거야. 대우가 참이면 저기 주어져 있는 저 명제도 참이 되는 거지. 우리가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얘를 명제라고 두고 얘를 역이라고 두고 얘를 대우라고 두고 있을 때 명제와 대우는 그 참거짓이 언제나 같아요. 참거짓을 우리가 진리값이라고 합니다. 명제와 대우의 진리값은 언제나 같아.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왜? P가 Q의 부분 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 거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따라서 얘도 참인 거야. 참, 거짓. 명제와 대우는 언제나 그런 거야. 그 명제와 역을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Q가 P의 부분 집합이진 않잖아. 요거는 틀렸다가 아니라 모른다.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가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맞는 거야.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Q이면 P이다가 거짓이야. 이건 아니야. 알겠니? 거짓인 게 아니라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 참일 수 있죠. 응? 어떨 때? P하고 Q가 같으면, 가정과 결론이 같으면, 그러면 명제도 참, 역도 참, 대우도 참인 거야. 다 참이야. 이거의 정의가 P가 Q의 부분 집합이고 Q가 P의 부분 집합이다니까,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이면 P하고 Q는 서로 같은 거야. 가정과 결론의 진리 집합은 서로 같아. 됐어? 이해하십니까? 자, 첫 번째, 어떤 명제를 구조를 변형할 수 있어야 돼. 역을 만드세요.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시고, 대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다음 역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어떤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P면 Q이다의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참임을 증명해야 돼. 근데 이 증명하기 어렵네. 그러면 대우 명제를 만들어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진리값이 같으니까, 참거짓이 같으니까 저거 참이면 얘도 참이야. 이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대우, 원래 명제도 참이 돼버리는 거지.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는 문제들이 보이고, 그리고 명제와 대우 사이의 관계로부터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보여드렸고, 집합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3단 논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집합 사이에서의 3단 논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제가 포함 관계를 갖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A가 있고 B가 있고 다시 B가 C의 부분 집합인 이 상태에서 내가 가운데 있는 B를 지우면 A가 C의 부분 집합인 거 분명하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명제화시키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우리가 이 앞으로 어떤 참인 명제를 표현할 때 P이면 Q이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아니면 얘네들을 두 줄로 표현하잖아. 이 두 줄로 표현되어진 명제는 참인 명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호의 쪽의 약속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리고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이면 R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도 참이 되는 겁니다. 1단, 2단, 3단 논법. 그지? 자, 여기에 필요한 게 뭐야?
집합의 경우에는 B라는 집합에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그지? 여기에서는 Q라는 결론과 가정이 맞물려야 되는 거야. 얘네들을 뭐 어려운 말로는 논리고리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있어야 돼. 고리가 있어야 돼. 뭐 당연히 집합으로도 증명 가능하죠. P가 진리집합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따라서 가정 P가 R이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니까 이 명제가 참인 건 당연한 거야. 알겠니? 3단 문법에 의한 그런 문제 풀이 과정들, 증명 방법들 이런 것들도 있다. 갖다 쓸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조건이 참인이 되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총 네 가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대우 명제도 참이 돼야 되지. 이 앞에 거의 대우 명제는 라 Q이면 라 P이다가 참이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거의 참은 라 R이면 라 Q이다가 참이 되겠지. 맞아? 그리고 윗줄에 있는 것은 3단 문법의 결과에 의해서 3단 문법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명제는 P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3단 문법은 락 R이면 락 Q이다, 락 R이면 락 Q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도 참이 돼야죠. 락 R이다, 락 R이면 락 P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대우 관계에 의해서, 요놈은 3단 문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참이면 참인 명제가 4개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객관식 내기 좋지 않겠습니까? 객관식 오지선 나는데 맞는 게 4개야. 그러면 하나 틀린 거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만들기 좋아요. 문제 만들기. 딴 데가 있지. 여기 있어? 그래? 여기 있어. 아닌데. 너의 정신은 딴 데? 여기 있는 거지? 3단 문법이야. 3단 문법. 실제로 명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 정도에서 맨 마지막에 증명법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19쪽 넘어가면 19쪽에 주어져 있는 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그 명제의 증명 과정에서 증명하기 어려워. 그러면 대우 명제를 이용해도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자연수 n에 대하여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게 나와. 자, n제곱이 짝수가 되는 걸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제곱해서 짝수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뭐 4, 9, 16 규칙성을 만들기도 참 어렵고 36, 88에 64, 100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야? 짝수인 것들을 나열하면 그러면 n도 짝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를,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만들면 매우 간단해집니다. 매우 간단해져.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 대우 명제를 만들면 n이 짝수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써는 게 이 대우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자연수라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지. 자연수는 짝수가 아닌 자연수는 홀수라고 얘기하면 되지. n이 홀수이면 실수라고 했으면 짝수이다의 부정은 홀수가 아닙니다. 짝수가 2의 배수라고 했을 때 2의 배수가 아닌 수에는 홀수만 있는 게 아니야. 그지? 1.3, 1.4 얘들도 짝수가 아닌 수야. 알겠니? 알겠어? 짝수, 소수, 배수 얘네들은 어느 범위야? 짝수, 홀수는 범위가 자연수고 2의 배수, 뭐 3의 배수, 배수, 약수는 정수야. 그들의 범위는 정수 범위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에는 반드시 홀수만 있는 건 아닌 거야.
여기 전제를 주는 게 좋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얘를 증명하는 건데 이 명제의 대우 명제가 얘이므로 이거 이므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그럼 얘를 갖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n이 홀수이면 n을 2k 마이너스 1 k는 자연수 홀수니까 그 얘를 제곱해. n을 제곱하면 2k-1을 제곱하는 거니까 4k의 제곱 4k 더하기 1 얘를 갖다가 2로 묶어주면 2k 제곱 더 빼기 2k 더하기 1 k가 자연수인데 자연수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 2 곱하기 정수 더하기 1이 되면서 얘는 홀수 따라서 n제곱도 홀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무슨 얘기 이해하십니까? 이게 증명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명제가 증명하기 어려울 때 대우로 바꾸면 결론의 부정이 뭔가 하나를 지정하기에 더 좋은 상태야. 그럴 때는 대우를 이용하는 게 좋다. 대우에 대한 증명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어디죠? 대우에 대한 증명 방법을 쓰고 있는 현실 세계 집단이 검사들입니다. 검사야. 검사의 그 어떤 범죄를 밝히는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용의자가 됐어.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범인이 될 상황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A가 범인이 아니라면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야. 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은 다른 거야. 경찰은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을 잡는 거야.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그래서 얘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걸 갖다가 검사한테 넘겨. 이제 이 검사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아니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얘네들을 다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무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얘가 아닐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어.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이 하는 게 직접 증명이라면 증명이 되는 거라 이제 이 상황이 바로 귀유법하고 연결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증명하래.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얘들이 이제 법원에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해 괜찮아. 원래 분기 부족하면 그런 거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이게 가정의 시작인 거야. 지금 내가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야. 귀류법은 증명은 언제나 참인 명제만을 증명하는 겁니다. 거짓인 명제는 증명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거짓인 명제는 증명 안 하고 달게 얘가 안 되는 하나의 예를 들면 되는 거야. 소수가 홀수가 아닌 이유 2가 있잖아요. 2는 홀수가 아니니까요. 너 가고 싶은데 가. 일로 가. 그러니까 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응? 쟤는 참인 거야. 그냥 증명하려고. 아니라고 했어. 그럼 말이 안 돼야지. 그래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루트 2를 유리수로 잡아야 돼. 루트 2는 n분의 n분의 n. 이렇게 잡았어? 오케이? 여기서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잡았어요. 무슨 얘기지?
무리수가 아닌 수는 유리수일 거고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지. 그지? 분수로 쓸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유리수의 정의가 이거거든. 이렇게 두고서 양변에 n을 곱하고 양변을 제곱하고 제곱을 했어. 그러면 m 제곱은 여기 써져 있는 요 이야기에 의하면 m 제곱은 2의 배수라는 뜻이야. m 제곱은 2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 2 곱하기 자연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2의 배수야.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해서 2의 배수라는 얘기는 아까 방금 전에 증명했지. 방금 전에 대우명제 이용해서 증명했잖아. m제곱이 2의 배수라는 얘기는 m도 2의 배수인 거야. 증명했지? 그치? 대우 이용해서 홀수라고 두고 그러면 m도 2의 배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m을 2의 배수니까 2k라고 볼까? 그리고 이 2k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2n 제곱은 4k 제곱이 되지. 그럼 n 제곱이 2k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n이 뭐가 돼? n 제곱이 2의 배수지. 그럼 n도 2의 배수 되지. n도 2의 배수 되는 거야. 2의 배수. m하고 n이 둘 다 2의 배수 됐잖아. 제일 처음에 서로수, 기하분수를 기준으로 시작했는데 서로수라고 잡은 이유는 기하분수 만들려고 서로수라고 한 거야. 근데 얘가 서로수가 아니네. 쟤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야. 그럼 서로수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유리수라고 하는 가정의 유배되지. 따라서 얘는 무리수인 거야. 진짜로 알았다는 거야? 제일 처음에 시작,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럼 얘가 쭉 증명을 하고 결론을 부정하는 거 증명해 나가. 그러다 보면 뭔가 모순되는 상황이 나와. 그러면 결론을 부정한 게 이게 잘못된 거지. 이런 거죠. A가 범인이다 라는 것의 부정은 A가 범인이 아닌 거지. A가 범인이 아닌 거의 부정은 A가 범인인 거잖아. A를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조사를 했는데 범인이 아닌 게 아니야. 그럼 너는 범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게 이제 결론을 부정한 게 틀렸으니까 저기 주어져 있던, 저기 나와 있었던 무리수라고 했던 결론이 맞는 게 되는 거야. 이게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구조야. 구조. 이런 증명 방법의 케이스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야. 수능에 나왔었거든. 니네들 태어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들도 결국에는 몇 개 없어서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여기도 루틴이 나왔을까? 귀류법. 다른 걸로 했네. 개념익힘 2번에 가면 나와요. 23쪽에 가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래.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들, 지금 이게 명제 단원에 나오는 뭐 가장 큰 틀만 딱 얘기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 개념을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을 공부한다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정도의 이야기를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뜻이야. 내가 쌤 같은 문제집을 풀면서 왜 쌤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개념 수업을 안 하냐면 쌤에 있는 유형들을 케이스별로 다 왜 이렇게 막 공부를 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그거 말고 또 다른 변형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집을 또 풀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을 수 있거든. 맨날 그러고 있을 거냐는 거지.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서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문제를 얘네들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제의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집합의 문제, 명제의 문제,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세요.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는 걸 골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들이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게 몇 참인지 거짓인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서 가정과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사이에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라고. 그러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참이다 거짓이다를 참인 걸 찾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제발. 알았어? 오케이? 저것도 힘들어. 가자. 다음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먼저라. 내용이 필요 충분 요건에 대한 부분은 약간 뒷부분으로 빼는데 다음 시간에는 필요 충분 요건까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기부터 다 풀고 먼저 보기부터 쭉 풀면서 다 맞춰보시고 먼저 다 해. 그리고 내용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개념 익히 문제하고 확인 유제까지는 지금 오늘 공부한 데까지 다 풀어오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변형 발전을 푸세요. 그게 낫습니다. 한 번에 위에서부터 끝까지 아래까지 다 풀지 말고 보기 먼저 쭉 풀고 그러니까 개념 익힘하고 확인 유제는 거의 숫자만 바꾼 문제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개념 익힘하고 확인 유제 문제들을 쭉 풀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변형하고 발전을 쭉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가라고. 알겠니? 그래서 여러 번을 봐. 여러 번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섞이게. 너무 차례대로만 하지 말고. 알겠니? 지나고 나면 또 까먹어. 원래 내가 얘기했었는데 얘기 안 했나? 기억력의 반감기가 얼마인지 알아? 기억력의 반감기? 반감기가 뭔지 알지? 반감기가 뭔지 알아? 어떤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기억력의 반감기. 하루? 아유, 그게 기분 좋죠. 반감기 20분입니다. 응?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야. 1시간이 지나면 8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수업을 통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이유가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했던 얘기 또 하고 책들도 그래요. 개념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반감기를 어떻게든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줄어드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했지. 그럼 집에 가서 보면 그렇게 공부하면 뭔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 그걸 읽고 다시 공부하는 거지. 그럼 반감기가 40분, 1시간 늘어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개념 익히 문제를 또 풀었어. 그럼 그게 조금 더 늘어나고 그게 복습인 거야. 복습을 하는 이유는 기억력의 반감기를 늘리고 싶은 거야. 시험 때쯤 되면 또 까먹어요. 당연한 겁니다. 1단원 끝나고 2단원 함수 부분 공부했는데 앞에 게 기억 안 나요. 당연한 거라니까. 반감기가 이런데 그걸 갖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니네들이 계속 복습이라는 걸 하고 또 다른 문제를 풀고 그리고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시험이라는 자극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반감기가 매우 늦어지는 거지. 그 상황들을 만드는 거야. 계속 얘가 반으로 줄어들어 계속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다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서 자극을 한번 주면 요 같이 줄어드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다고. 완만하게 가는 상태를 또 한 번 자극을 줘서 다시 끌어올려서 가고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이게 공부인 거야. 공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그잖아. 얘네들이 영어 단어 외워보면 알잖아. 나도 영어 사전 한 권을 다 외웠거든. 응?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없어. 근데 그게 자극들이 중간중간에 그러면 남는 거야. 그 자극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시험 전에 그러니까 근데 시험 끝나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되게 많아요. 시험 때는 틀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까먹는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 자극을 스스로 만드시고 그거를 안 까먹기 위한 노력들을 하라고. 알겠는가? 그게 공부다. 꼭 알아라. 교육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20분. 평균이겠죠? 그죠? 통계적으로. 첫 번째는 복습. 그리고 네가 이해 안 가. 그러면 암기. 그리고 테스트를 나도 볼 거 아니야. 테스트 후에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오답 정리. 그러니까 니네들이 공부할 때 막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 그게 다 그런 거였던 거야. 이 기억력의 반감기를 오래 길게 가려고 반으로 줄어들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공부인 거야. 반으로 줄어들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고2 때 배우겠지만 극한을 취하면 시간이 무한하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얘네들은 0으로 수렴합니다.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면 안 되니까 안 되게 만드시라고.